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2권 이기전2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이펙티브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퍼포먼스, 효과적인 공급 관리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일 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이 CMBJ 로고 참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진행될 것이냐. 첫 번째 섹션 A부터 해서 H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가 포캐스팅에 대한 거, 물류에 대한 거, 재고 자재에 관한 거,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한 거, 플래닝,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퀄리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섹션 A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포캐스팅에서는 태스크가 3개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퍼폼 어널리시스. 다시 말해서 분석을 수행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공급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거, 그리고 글로벌한 거냐, 도메스틱한 거냐, 어떤 그런 마켓에 대한 상황, 그 다음에 벤치마크와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더스트리 트렌드에 대한 거, 뭘 위해서 관리자와 그 다음에 유저를 위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지금 첫 시간 A1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그러면 이 키 이슈는 뭐냐? 제너럴 이슈, 경제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마켓의 어떤 분석, 그 다음에 서플라이 마켓 컴플렉시티, 그래서 공급 시장에서의 복잡도와 컴플렉시티와 그 비즈니스의 역량, 세 번째를 알아보고, 네 번째는 분석과 재무에 대한 기술, 이렇게 네 가지를 첫 번째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너럴 이슈, 첫 번째 알아볼 것은 뭐냐면, 경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이슈가 무엇이냐? 첫 번째 산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회사와 시장에 대한 거, 글로벌 마켓에 대한 거, 비즈니스 사이클과 트렌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트렌드라든지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저는 지수죠. 지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버먼탈 폴리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폴리티컬 하는 그런 스테빌리티,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안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월드 인더스트리얼 미그레이션, 세계적인 산업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임포트 엑스포트, 수입과 수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전반적인 일반적인 경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예측을 수행하려고 들면 여러 가지 조건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이 예측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특히 이제 경제에 대한 주체가 되는 거, 산업과 그 다음에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하나는 중앙 통제 경제다. 이거는 뭐냐? 모든 그런 정부가 모든 가격을 갖다 결정한다 이거죠. 경제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의 통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뭐냐면 중앙 통제 경제다. 그러면 자유기업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는 뭐냐? 캐피탈리스틱 이코노미는 뭐냐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 아주 순수하게 모든 것이 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적절한 규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과 조직으로 보면, 산업과 조직은 현재의 가격과 가용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자재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재화 용역을 판매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과연 어느 정도의 공급할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급 여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얼마나 수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수요에 대응해서 어떤 자재를 구매를 하고 또 공급할 것인지 생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 소비자는 뭐냐? 소비자는 가격이라든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시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가격을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필요할 때 구매하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소비자는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 뭐냐, 정부 규제나 무역 장벽의 영향 이런 거 안 받고 순수하게 어떤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철저한 시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죠. 하여튼 그런 것을 갖다가 순수 시장 경제라고 본다. 퓨어 마켓 이코노미라고 본다. 그 대부분의 시장 경제는 일부 규제가 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어떤 경제 형태로 보면 폐쇄 경제라는 것이 있다. 폐쇄 경제는 뭐냐? 이거는 크로스 이코노미인데 외부 세계와의 어떤 교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생산과 교육을 지원할 때 자국의 자원에 의존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것에 신경 안 쓰는 거죠. 특히 예로 나온 것이 쿠바와 북한. 최근에 이제 카스트로가 사망하고 난 이후로 쿠바가 또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북한은 아직도 많은 그 고립된 경제 이런 그 폐쇄적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혼합 경제.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걸 갖다가 잘 이렇게 믹스한 그래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같이 공존하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멕시코 이런 것들을 그 혼합 경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펌과 그다음에 마켓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마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요새 이제 경영학과도 이제 글로벌 경영학과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 한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의미가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그 물건이 세계적으로 또 인프 시대에 들어와서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제 서로 간에 세계 각 나라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도메스틱 마켓의 어떤 내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라고 하는 것과 또 별개로 모든 것은 세계 글로벌 마켓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세계 무역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특히 그 보호주의다. 기본적으로 이 보호무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개방을 가고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는 하나의 세계 시장을 하나로 묶는 이런 것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대한 반작용으로 보호주의가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또 미국의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가 볼 때 수입하고 수출을 볼 적에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내 경제에 유해하다, 안 좋다, 불리하다고 간주되는 재화 용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돼? 정부가 개입해서 막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떤 거냐? 수출입을 금지한다. 엠바고라든지 쿼터라든지 그 재화의 흐름을 중단하고 늦춘다.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위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생각해 볼 적에 더 싼 데에서 비싼 데로 이렇게 물건이 흘러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한 나라의 경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쿼터를 한다거나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호주의에 해당된다.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해가지고 가격에 차이가 나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100원이고 1000원이다. 관세를 갖다가 1000% 매긴다. 그러면 그냥 딱 뛰어올라가고 가격이 비슷해지고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를 통해서 가격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정부의 보조금 이래서 인위적인 비교 우위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외국에선 싸게 들어오는 것 같다가 여기서 비싸게 만들지만 저 보조금을 주면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결국은 싼 가격으로 자체적으로 볼 적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보조금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보호주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낮아진 무역 장벽. 그래서 이제는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경쟁업체가 가장 저렴한 원자재. 그래서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노동력이 어디가 싸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차이나로 갔다가 이제 베트남을 갔다가 또 더 싼 나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또 기술에 있어서 동등하게 접근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요새 강화되고 왜 미국 같은 데 봐도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의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그 글로벌은 아니다. 다 돌아와라. 뭐 여기다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죠. 자, 절대 우위. 그래서 다른 국가보다 적은 장으로 동일 단위의 재화를 만들 때 절대 우위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세계적으로 재화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왔지만 그 짐바브웨에 무슨 크롬이 많죠. 캐나다나 보르네오 같은 데는 목재가 많고 뭐 이럴 적에 서로 교환되는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낙농 이런 것들이 많고 서로 그 단위당 생산 원가가 작아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절대의적인 요소다. 자, 그래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덤핑이라는 게 있다.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수출한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를 볼 적에 수입하고 수출을 통해서 수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들 때 비싼 거였지만 싼 가격으로 보조금 주고 해서 싼 가격으로 팔 때 그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수출해서 그럴 적에 그건 뭐냐 이거는 불법이다. 불법으로 그냥 덤핑에 대한 거죠. 그래서 덤핑 관세라는 것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글로벌 마켓 시장 세계 시장이 어떤 쪽이냐? 그래서 우리가 수출할 적에 뭐 쿼터가 있는지 수출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각국의 정책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규제 이런 사항 다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기 순환에 대한 건데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것이다. 순환 그 다음에 트렌드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 5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현재 고점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 진짜 고점이다. 고점이었거든. 이게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져. 그래서 리세션 한다. 슈링크 오브 이코노미가 경제가 하강 국면에 떨어진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이게 1이고 여기 2고 여기 마지막에 가면 최저점, 그죠? 최저점입니다. 로우스트 포인트에 오게 된다. 그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겠죠. 회복하는데 이게 네 번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뭐 유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고점에 또 도달하게 되는 그래서 경기가 순환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순환되게 된다는 거. 그래서 5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우리가 살면서 했던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사이클 이렇게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달도 차면 기우는 이런 스타일을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냐? 이거는 뭐 정치적인 뭐 디스터번스, 뭐 불안정이나 그다음에 뭐 전쟁이라든지 포퓰레이션의 이주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재해라든지 하베 수학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 정부의 어떤 조치, 뭐에 대한 거, 통화, 재무에 대한 재무나 통화에 대한 그런 어떤 정부의 조치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경기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순환을 예측하기 위해서 예측 모델은 비즈니스 사이클 포캐스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딩 인디케이터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선도하는 거죠. 선도하는 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주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설에 대한 그 계약에 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체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그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행지수가 그걸 보고 우리가 또 어떤 조치를 취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순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데 이렇게 이런 그 사이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에 대해서 운송에 대한 동향인데 세계가 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마켓이 되다 보니까 많은 물동량이 국내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히 나오는 게 뭐냐면 멀티모달 트랜스포테이션이 그런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육지로만 다 돼 있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급한 물건은 항공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5가지 운송에 있어 5가지 그 모델을 보면 첫 번째가 해운 배로 가는 거, 항공,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파이프라인은 최근에 우리나라 보면 이제 러시아로부터 어떤 원유라든지 가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배로 올 것이냐,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제일 합리적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 주체는 뭐냐? 주체는 로지스틱스 서비스 물류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 그래서 LSP, 로지스틱스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는 뭐냐? 실제로 트랜스포트 캐리어,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세계적으로 봐서는 이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갈 적에 해운만 이용한다거나 뭐 철도만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해운이라든지 뭐 우리가 CN에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바다 배로 갔다가 뭐 철도로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다양한 그 복합 운송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좀 더 그 좋은 로지스틱스의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 그 뭐냐 이 복합 운송 업체 간의 물리적인 연결이라든지 이게 딱 가서 부산에 가서 그다음에 LA 가서 거기서 또 기차 연결돼서 또 뉴욕까지 가고 뭐 이런 단계에 있어 예를 들어서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연결과 정보의 연결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운송 도형이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글로벌 마켓을 중심으로 하고 절대우위 같은 것들이 거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복합 운송이 굉장히 그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지수, 경제 지표, 경기 지표, 이코노미 인디케이터스, 그러니까 선행 지표가 있고 후행이죠, 레깅, 리딩하는 지표가 있고 앞서가는 거, 그다음에 레깅이 있고 그다음에 동행 지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ISM의 레포트, 이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이건 뭐냐? 구매에 대한 그런 지표는 뭐냐면 선행 지수가 된다. 거기 또 비제조에 대한 지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는데 이건 5개의 제조업에 대한 복합 지표를 말한다. 그 지표가 50 이상이다. 그러면 경기가 막 활성화되고 팽창되고 있다. 50이다. 그럼 별로 안정이다. 변화가 별로 없다. 50 미만이다.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다. 축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 앞으로의 어떤 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선행이냐 후행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가서는 governmental policy다. 그래서 이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fiscal and monetary에 대한 것도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F번이죠. 그래서 이거는 통화에 대한 거, 통화나 또 재무에 대한 거, 이런 것이 재정과 통화 재정에 대한 정책이 정부의 정책에 해당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에서는 특히 통화나 재정,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어떤 그 법적인 것과 규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정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을 볼 적에는 거기가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특히 그 법과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봐야 되고, 또 봐야 될 것이 이런 피스컬한 것과 모멘터리에 대한 그런 정책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 G로 가면 political stability, instability. 뭐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부의 문제가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냐, 이게 정치가 안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불안정하냐,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럽 같은 경제에서는 뭐 테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뭐 이 한반도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이런 정치적인 안정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부의 그 리더십이 어떤 변화한다거나 또 어떤 정치의 어떤 정치의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그것도 변화로 인해서,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서 뭐가 할 수 있냐면 이런 그 뭐 공장이라든지 또는 그 항구가
클로징 될 수도 있고 또 운송이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리드한다 이거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영향을 미치냐면 그것은 어베일러비티 가용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뭐랄까 정치적인 안정이나 불안정 이런 요소들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그다음에 거기에 그 국가 그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정책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가 자꾸 하강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주제가 되고 있죠. 다음 H로 갑니다. 월드 인더스트리얼 미그레이션. 전 세계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산업의 이주 문제. 그래서 대개 선진국들은 서비스업을 갖게 되고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다 그 다음 국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moving to international site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작되고 있다. 그래서 뭐를 하겠냐? 자, 그 생산하기 위해 그 목적은 뭐냐면 생산 코스트, 프로덕션 코스트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어디로가 현지의 마켓을 활용하거나 또는 이게 이머징 에코노미 뭐 개발도상국 이런 데다가 실제로 뭐 거기다가 판매 매장을 설립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 세계 산업이 구조가 어떻게 개편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영국의 블랙시트라든지 또는 뭐 미국의 어떤 변화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도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I에서는 수입과 수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임포트 앤드 엑스포트 이슈. 자, 이 수입 수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냐? 자유무역이냐 아니면 보호무역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 과거에는 자유무역, 보호무역 그래서 뭐 이것이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 체제를 구분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이 프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어떤 구속도 없는 것이다. 뭐냐면 그래서 그 뭐랄까 타리프 이런 것도 노 타리프다. 저 다시 말해서 세금도 없고 관세가 없고 그다음에 뭐야 뭐 쿼타도 뭐 물량 정해진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야 뭐 수출입 금지 이런 거 없는 거. 그래서 관세율이라든지 쿼타라든지 엠바고 이런 게 없는 그런 자유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프리 트레이드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냐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정무역이라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이런 그 프로텍셔니즘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임포트 엑스포트 할 적에 여기에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자국 내에서 도메스틱한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건 뭐냐 어디셔널한 코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관세죠, 그렇죠? 국제시장에서 관세. 그 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코스트로는 LC를 개설하고 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이라든지 트랜스레이션 코스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자, 커미션에 들어가는 건 뭐냐? 커스텀드 브로커에 대한 거, 중개자, 그 다음에 인스펙션 코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도큐멘테이션 하는 그런 피. 이런 것들이 다 커미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실제로 운송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추가로 어디셔널한 그런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임포트 익스포트에 대한 어떤 문제는 뭐냐면 제품의 노후화 왜 장기간 운송을 하다 보니까 물론 항공기로 가면 바로 가지만 또 항공기는 운송료가 비싸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상품이 있고 일반적으로 볼 적에 이런 장시간 운송을 통해서 제품이 노화되거나 그다음에 손상이 올 수 있고 또한 어떤 절도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 환경 문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그 이명박 환경 문제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 환경 문제는 최근에 와서 경기가 세계적 경기가 좀 이렇게 들 좋다 보니까 뭐 독일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뭐 탄소 배출권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경기가 좋고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할 때보다도 그때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쨌든 그 환경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자, 이런 거 첫 번째, 배출량과 폐기물의 어떤 증가의 원인이 뭐냐? 경제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경제 성장을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환경을 하게 되면 뭐 그동안 편하게 쓰던 거를 편하게 못 쓰게 하고 사용을 못하게 해서 좀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에 봐서는 다른 의견은 뭐냐? 야,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 경제는. 그래야 뭐 성장해야 일자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랄까 뭐 생활이 경제력이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을 통제하고 발생한 배출량과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통제와 고무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이런 것을 병행을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쪽에서 봐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의욕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배출량에 대한 안전한 처리, 통제, 특히 처리 이런 그 고무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특별히 어떤 뭐랄까 웨트랜드 습지에 대한 거 이거를 없애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서만금 방조제를 만들 적에 그게 땅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또 그 갯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습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상충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규제, 그다음에 뭐 기타 어떤 이슈는 생산성, 천연자원과 기타 자원의 가용성, 제품 그리고 제품 생산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 최근에 우리 폭스바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환경 문제죠. 그래서 이 환경도 우리가 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일반적인 경제 상황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